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춥지만 또 인큐텐 하면은 몸과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미래의 희망,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막연히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 앞으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앞서가려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앞서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남보다 좀 진취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갖고 산 게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올바른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한 번에 뭘 이루고 한 번에 뭘 내가 꿈꾸고 한 번에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실은 얻는 건데 그 반복이 사실은 꼭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지루함에 빠지거든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공부에 대한 지루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경지에 오르기 전 단계 그럴 때 사람은 가장 지루함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보면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테니스 스포츠도 그렇고 뭐 골프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최상점 가까이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남보다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흥미를 잃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로 내가 꿈을 이루겠다면 그 시기를 좀 지나가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경지에 오르는 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김구린 대표님 그룹 분들을 또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뵙게 되지만 벌써 지난번에 이제 초겨울 하여튼 따뜻할 때 뵙고 오늘은 이제 되게 추울 때 또 뵙습니다. 하여튼 12월 올해 이제 한 뭐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뭐 보름보다는 좀 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은 시간 또 올해 무엇인가 축적해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인큐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동안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이런 강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도 있지만 학창 시절에 한 공부가 전부 다인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또 잘 들어오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게 워낙 오픈된 사업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고 사실은 이제 정보를 들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뭐 저는 이제 꼭 네트워크 마케팅뿐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분야 이렇게 사업을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과죠, 결과. 근데 결과를 내기 제일 좋은 게 뭐냐? 사실은 자본이 있으면 결과를 내기가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본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이 많을수록 결과를 내기가 좀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차이라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 그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땅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한 7, 80%, 8, 90%는 한 1억 정도, 2억 정도를 융통해서 땅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억, 2억 융통해서 사는 땅들은요,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 굉장히 높아요. 살 수 있는 금액이 괜찮다면 굉장히 높아요. 왜 높으냐면, 그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 80%라면 5천만 성인을 기준으로 뭐 잡는다고 하면 8호 사실 4천만 명이 나 같은 땅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좀 더 많이 투자한다. 이제 1억이 아니라 한 100억.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라 해도 그렇잖아요. 1억짜리 장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장사가 있어요. 어떤 게 훨씬 수월할까요? 많이 투자할수록 경쟁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벌기가 좀 수월하다. 근데 그런 충족이 또 안 되는 분들은 뭐 마땅히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또 많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만이 남급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학벌이 내 사회생활의 어떤 기초 예, 수입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들은 다 그게 이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단계가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장사나 개인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발전하는 단계가 있는데 사실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뭐가 떨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기준에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해보신 분들은 뭐 6개월이건 1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좀 하셨을 거예요. 무슨 경험?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사업 얘기를 하면 상대가 뭐 이렇게 여러분을 굉장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들이 하는 일보다 아래로 보는 경향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진짜 그러면 괜찮냐? 예를 들어서 편의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편의점을 하려면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 좀 나요. 왜? 편의점을 하는데 한 1억 5천. 이거는 이제 건물 세 빼고 뭐 인테리어하고 이런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편의점 할 때 1억 5천을 대고 한다. 그러면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마진율이 7대 3이라고 해요. 이거 못 알아듣죠? 7대 3이 뭐냐? 편의점 하나인데 1억 5천을 드는 7대 3? 이게 뭐냐면 어, 회사들이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예를 들자면 담배를 하나 팔면 10%의 수익이 남아요. 그러면 4,500원이니까 5,000원짜리라 해볼게요. 5,000원이면 500원의 수익이 남는 거예요. 500원 중에 10%는 세금을 내야 돼. 일단 소득세가 아니라 부가세. 그럼 450원이 남죠. 45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편의점이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을 1억 5천을 투자했으면 70%는 투자가 점주가 가져가고 30%는 그 브랜드 회사가 가져갑니다. 근데 내가 좀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투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급격히 떨어져서 5대 5가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러면 250원씩 나누는 거죠. 그러면 나는 250원을 나눴지만 그중에 부가세 빼고 225원 남죠. 근데 알바생, 왜냐면 3교대를 돌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3교대 돌리잖아요. 1시간 동안 매출이 없잖아요. 그럼 본사에서 확인 전화 옵니다. 왜 확인 전화를 하냐? 가게를 비워놓고 나갔거나 문을 닫는 거를 감시해요. 24시간이라는 거를 열어놓고 고객을 맞이해야 되는데 매출이 1시간 동안 안 지키고 있으면 본사에서 그거를 모니터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만약에 문을 닫았다 그러면 계약 위반이에요. 페널티가 붙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이렇게 팔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주 요만큼 거기다가 사실은 내 인건비는 포함도 안 한 거죠. 직원들 월급, 뭐 알바생 돈 주고 남은 돈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져요. 근데 예를 들자면 편의점 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더 아래로 보는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내 기준에서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기준에서 보면 훨씬 효율적일 거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큐텐 사업에 대해서 흐름과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시대를 잘 봐야 된다. 맞아요.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을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약간 등하시하듯이 3D 업종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 내려가면 여러분 미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뭐 도배 하시는 분들. 한 40년 전에는요, 그분들의 그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응? 왜냐하면 기술직이잖아요. 그 시절에 기술직이었는데 인건비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그 평균 이제 노동자들 급여가 한 2, 30만 원일 때 그 미장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한 7만 원, 6만 원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 그럼? 지금 인건비가 이제 뭐 한 3, 40에서 급여 수준이 한 뭐 미니멈 한 250만 원 정도 현재 대학을 졸업하면 그 정도로 시작한다면 소득이 얼마나 오른 거예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오른 소득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40만 원 곱하기 47, 7배가 좀 안 되네요. 7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장이 그 당시 7만 원이었으면 7배 올면 얼마예요? 하루 일당이. 49만 원이어야 되죠. 근데 요즘 뭐 잘 못하면 15만 원, 좀 잘하면 25만 원 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3D 업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과거에는 좀 그래도 인정받던 기술직이 인건비가 많이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늘어났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 그거보다 좀 더 해야 인건비가 여러 번 오른 만큼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중장비 기사, 지게차 기사, 이런 게는 뭔가 라이센스도 필요하고 좀 더, 뭐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중장비 하려면 포크레인도 사야 되고. 그런 분들이 하루 움직이는 돈이 뭐 한 5, 6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표준 인건비만큼 올라간 데는 과거보다 기술도 더 올려서 일을 해야 그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사실 30년, 40년 동안 자신의 어떤 인건비나 일하는 시간당 금액이 7배 정도 오른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거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다음 달에도 수입을 7배 올릴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르지만 내가 처음에 혼자 시작했어요. 근데 다음 달에 나의 고객이 7명이 늘어나요. 당연히 7배 올라가겠죠. 매출이 7배 증가될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직접 판매 산업도 상당히 변한 부분이 많다. 유통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유통을 뭐 딱 한 가지로 구분해 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생산을 하면 이것이 소비자한테 이동되는 모든 사실은 대한민국의 용역을 유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업이라면 과거에는 몇 개 안 됐어요. 뭐 오일장, 재래시장, 구멍가게 했다면 지금은 뭐 그거 외에 이제 늘어난 게 한 10가지 정도 될 겁니다. 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뭐 프랜차이즈에서 다양한 장르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유통이 이제 여러 개가 생기면서 장점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 유통마다 이제 장점.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1, 2만 원짜리가 제일 잘 팔려요. 요즘은 이제 또 내려갔어요. 인터넷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왜 그러냐?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가격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한 제품을 파는 회사들도 막 수백 개가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비교 안 해도 될 만한 게 뭐예요? 1,000원짜리인데 1,100원짜리하고 막 따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로 돈을 어떻게 버냐면 그 1,000원짜리 팔아 버는 게 아니에요. 1,000원짜리를 몇 개 담아서 결제한데 배송비가 3,000원 붙잖아요. 그러면 그 1,000원짜리는 사실 뭐 조그만 거 뭐 볼펜 이런 거라고 해볼게요. 3,000원이잖아요. 이게 이제 계약 택배는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그마니까. 그러면 거기서 1,000원이 남는 거야. 1,000원짜리 물건에서 100원, 200원이 남는 게, 뭐 그것도 남을 거예요. 뭐 전혀 안 남진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인터넷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틈새에서 또 수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는 막 10,000원, 20,000원짜리 예전에도 뭐 저도 유통할 때 가격을 막 19,800원, 8,800원 막 이러면 그런 거는 좀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 이제 고가, 좀 가격이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잘 안 삽니다. 믿음이 들가고 어떻게 보면 한 번 사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주로 이제 매장 형태에서 또 잘 팔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통이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과거에 홈쇼핑 유통을 많이 했지만 홈쇼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겉이 아름답고 속이 좀 허한 거, 실하지 않고 허한 거. 왜냐면 화면빨이 좋아야 돼요. 홈쇼핑은. 왜? 그 홈쇼핑 회사에 가보면
CS건 CJ MD라고 하거든요. 그 MD들이 무조건 압박 매출. 그 이유 뭐 팔리고 나서 고객들의 항의 전화 크레임 이거는 관심도 없어요. 무조건 앞에. 왜? 자기 담당은 앞에 매출이야. 크레임은 CS에서 받으니까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네가 담당하고 있는 거 매출 오늘 얼마 떴냐, 방송에 얼마 떴냐 이것만. 그러니까 무조건 화려하고 겉모양이 좋은 거. 그래서 속은 많이 실한 게 아니라 허한 거 있죠. 허와 실 알죠? 허는 이렇게 좀 비었다, 실은 좀 알차다. 뭐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충청도에서는 이제 실하다 그러면 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그 밤송이를 깠는데 막 꽉 차게 들었어요. 그러면 야, 그 밤 실하다 이렇게 하고 밤을 깠는데 밤알 하나 들어있고 옆에 쭉쟁이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허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유통마다 이제 전문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주로 또 프랜차이즈가 잘 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에서 먹은 게 저쪽에서 먹을 때 사실은 어떤 맛에 대해서 어떨까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같은 맛일 것이다. 뭐 거의 맛도 비슷하고 같은 맛일 것이다. 어떤 그런 믿음을 또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들은 뭐가 잘 되냐? 주로 우리가 체험해서 뭔가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먹는 거, 그리고 바르는 거.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왜? 내가 뭐 발랐더니 이래, 내가 먹었더니 이런 어떤 효과가 왔어. 우리가 육안으로 뭔가 남한테 좀 광고, 구정 광고가 될 수 있는 시장은 이제 또 실례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직접 판매 산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매출이 전체 우리나라 유통산업에서 한 62% 정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먹어서 건강식품이라는 그렇잖아요. 내가 먹어서 좀 뭔가 도움을 얻고 효과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하는 시장이니까 그런 시장은 절대적으로 또 직접 판매 시장이 크다. 그래서 시대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뭐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60년대부터 뭐 80년대까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산업화 사회, 산업사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의 대다수의 과거의 대기업은 전부 산업사회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뭐 설탕 회사, 밀가루 회사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회사,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조선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신발 회사 여러분 프로스펙스가 국내 재계 서열 7위였어요. 우리가 운동화 한 켤레를 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못 살았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국민이 운동화 두 켤레, 지금은 아마 여러분 신발장 열으면 운동화가 막 한 다섯 켤레, 여섯 켤레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나이키 하나, 프로스펙스 하나 있을까 말까 했다고 한 사람도 하나씩. 근데 그런 거 하나씩 사던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기업서의 7위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비 성향에서 운동화 하나씩 샀는데 그 회사가 대한민국 서열 7위였다. 그건 뭘 의미하냐? 그죠? 신발을 사도 대기업이 되지만 반대로는 우리나라 전체 소비 비중에서 신발 하나가 굉장히 또 높은 비중이었고 우리 인건비가 그만큼 저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화 사회를 거쳐서 어느 순간 우리 전 가정에 전자기기, 디지털 이런 표현. 그래서 요즘 디지털이 아니면 안 되죠. 지금 제가 여러분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산업사회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하고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하는 그게 이제 어떤 산업화 사회의 본 강의였다면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어때요? 당연히 산업사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이루어졌던 산업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은 화면으로 보고 저도 화면으로 송출하고. 자, 강의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디지털화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거의 디지털화의 이제 종결 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보수적인 산업이 가장 늦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산업이 뭐냐면
먼저 시작된 산업이잖아요. 연초 산업, 담배,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보수적인 산업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담배도 디지털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옛날처럼 불 붙여가지고 담배를 피는 사람 숫자보다 요즘은 긴 막대기 전자기기 쭉쭉 빨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거의 이런 전자기기가 포화 상태에 이를 만큼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을 사고 이불 뭐 이랬다면 이제 집에 TV가 늘어나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막 뭐 하여튼 이루 헤아릴 수 전기 콘센트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멀티탭 아시죠? 멀티코드를 옛날에 멀티탭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집에 만들어지는 콘센트에 다 꽂지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집에 콘센트 기기, 그것도 여러분 잘 알고 쓰셔야 돼요. 콘센트 같은 거 겨울에 특히 불이 나는데, 이 콘센트는 15,000와트 정도까지 평균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 이 콘센트 하나가 여러분 3구짜리 뭐 4구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한 15,000와트인데 15,000와트를 넘겨서 쓰면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콘센트에는 15,000와트를 넘게 쓸 수 있는 거를 꽂아서 합쳐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기가 요즘 성능이 좋아서 한 2만 와트 정도 되거든요. 드라이기 같은 거는 멀티탭 같은 데다 꽂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집에 뭐 추우니까 라지에타 우이풍 있는 집은 뭐 이런 거 사용하시잖아요. 라지에타가 한 15,000와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라지에타 하나 꽂고 그 콘센트에 헤어드라이 꽂고 동시에 가동이 되고 있다. 그러면 한 3만 와트 정도 되잖아요. 3,000와트인가 하여튼 예,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성 있는 거예요. 괜찮던데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70 먹은 어르신한테 쌀 한 가마니 져라. 그러면 잠깐은 질 수 있는데 계속 지고 가다 보면 그분이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다 좋은 상식이에요. 그래서 멀티탭에다가 이렇게 높은 뭐 핸드폰 충전기 이런 거는 뭐 5개 꽂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뭐 사실은 이제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그래, 그 모든 전자제품에는 뒤에 보면 그 사용 와트가 있어요. 그거에 합산을 해서 혹시라도 이제 좀, 과전류를 쓰는 게 있다면, 그거는 단독 코드에 꽂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단독 콘센트 벽에 붙어 있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이 시대를 넘어서 이제, 지금은 23년도니까, 실질적으로, 건강, 헬스케어, AI, 뭐, 메타버스,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잘 몰랐거나 유행하지 않았던 산업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유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다 이런 산업이 과거에는 히트친 게 없어요. 하지만 왜 미래에는 히트치냐? 인간은 여러분이 자가용을 다 샀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30년 전, 40년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들. 자동차는 누가 타는 거였나요? 저는 어렸을 때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응? 근데 지금 어때요? 어? 말단 직장인도 내가 차 하나 못 탈 소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인 1자동차. 이제 부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타는. 자, 왜 그러냐? 인간은 자꾸 편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걸어 다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버스가 들어오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다 버스도 때로는 불편하면 택시를 타고 이제는 자가용까지 타는. 자,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제가 AI나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 자, 만약에 메타버스나 이런 게 굉장히 발전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영화관도 이제 침체됩니다. 영화관도 사실 문 닫아야 돼. 예, 뭐 지금은 그게 뭐 메가버스나 CGV 같은 게 문 닫는다고? 여러분 한번 진짜 더 시간이 20년, 30년 지났다고 생각해봐요. 응?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그죠? 뭐 예를 들자면 글라스 하나 끼고 있으면 극장보다 더 큰 대화면으로 실감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1대1로 신청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극장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보다 굉장히 손님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자, 그것뿐이 아니죠. 자, 여러분 집에
지금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애완견들. 그죠? 잘 듣는 사람도 있어요. 훈련을 잘 시키면, 잘 들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훈련을 잘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오줌 아무 데나 찌 깔리고 가고, 그렇잖아요? 똥 아무 데나 싸고, 어? 자, 그리고 사람이 비울 수도 없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 10년 후에, 인공지능 강아지가 나왔어요. 어? 인공지능 강아지? 정감이 안 가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정감이 안 갈 수 있어요. 왜? 얘는 동물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아침에, AI 강아지가 여러분 옆에 와서, 엄마,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낯설겠지만, 안 일어나면, 어? 그 인공지능이 아니라 침대 위에 올라와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지금 침대 위에 못 올라오게 할 거야. 아니, 왜? 뭐 구스다운에, 뭐 예를 들어 개털 떨어지고 하면 승질 나잖아요. 그죠? 근데 AI 강아지는 올라왔는데 먼지 하나 안 떨어져. 자, 그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친구들이 대화해주고 계속 같이 만약에 그런 시절이 온다. 자, 그런 산업들이 수요층이 안 늘어요. 제가 사실은 5년 전, 6년 전 강의할 때 왜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유럽에 가서 쉐그웨이라는 걸 탔거든요. 쉐그웨이가 그 한국에서는 이제 왕발통이라는데 이렇게 일어서서 내가 몸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하면 얘가 그냥 자동으로 가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쉐그웨이를 탔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강의 중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야, 앞으로 진짜 5년, 10년 지나면 골프장에 캐디도 필요 없겠다. 왜? 자, 세그웨이가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카트 하나, 골프백 싣고 카트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날 따라다니는 센서 하나, 몸에다 허리에 딱 차고 내가 잔디밭을 걸어 다니면 걔가 계속 날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시절. 근데 벌써, 그 쉐그웨이는 아니지만 쉐그웨이 같은 AI 골프백을 싣고 다니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캐디 인건비가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너무 올랐는데도 캐디들이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 철근 챙겨줄래 봐. 손실 없고 얼마나 자 올려줬는데도 짜증을 내요. 그 친구들은 춥다고 승질 내고 그러면 여러분 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업주야 골프장 사장이야. 아니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막 승질 내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 AI 그런 그 셔그웨이로 그 골프백이 이동되는 골프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골프를 칠 때 캐디피가 완캐디 완백이었어요. 그래서 4명이 골프를 치면 캐디가 4명이 따라다녀. 1인당 1명씩. 근데 그때 얼마였냐면 94년도 기준으로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주면 완캐디 완백. 1대1 2만 원이에요. 18홀 돌면. 근데 카트가 생기면서 완캐디 퍼백이 된 거예요. 캐디 한 명이 4명을 컨트롤하잖아요. 카트 하나가 되면서. 근데 앞으로는 노캐디, 그죠? 퍼백이 되는 거야.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 그 사이에 2만 원의 캐디피가 지금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카트비는 또 별도로 내고 카트비는 이제 여러분 손님 부담이 그것도 3만 원씩 정도 계산될 거예요. 그러면 1인당 캐디한테 가는 돈이 근 20만 원입니다. 15만 원만 또 딸랑 재면 골프도 막 산으로 뛰고 바다로 뛰어놓고 나서 15만 원 딱 주고 가잖아. 그럼 딱 헤어진 순간 승질내요. 그럼 만 원이라도 그걸 오버피라고 하는데 주면 또 욕 안 해 뒤에서. 근데 여러분 20만 원을 쓰는 거야. 골프비는 15만 원인데 여러분이 캐디한테 쓰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게 없으면 쉐거에 하나만 달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면 골프장도 이익이고, 그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골프 손님이 많아가지고 당장은 골프 값을 많이 올렸지만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된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의식을 별로 안 하게 되면서 골프장에 손님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막 골프장에서 막 문자 오더라고. 어? 그 좋은 시간대에 티가 많이 남았으니 어, 이제 부킹 가능하다. 예전에는 국물도 없었어요. 코로나 때는. 어? 막 보름 전에 부탁해도 안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앞으로. 자, 보세요. 산업이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지금 당장은 모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양복점이 없어지고 비디오 가게가 없어지고 레코드 가게가 없어지고 그죠? 한복이 없어지고 이렇게 양복으로 바꾸고 상투가 잘려나가고 이렇게 머리에 염색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산업이 바뀔 거라고 이걸 예견한 사람들이 사실은 뭐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게 마치 당연한 거죠. 지금 23년도에서 바라보는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다. 왜 안티에이징이나 웰니스나 헬스케어 산업은 왜 유망해지냐?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0. 지금도 뭐 북한 같은 경우는 65세, 65세 정도 돼요. 중국이 69세인가 그래요. 평균 수명이. 근데 이제 오래 사는 민족들을 주로 조사해 보면 규칙적으로 잘 먹고 잘 씻고 이런 민족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수명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0세 전후. 그래서 71년생의 평균 수명이 63세였어요. 71년도에 71년생이 태어났을 때 통계청에서 이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63세.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83점 몇 살로.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바뀐 건데 정작 71년생이 혹시 여기 71년생 계세요? 71년생이 정작 죽을 때쯤 되면 평균 수명이 또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뭐 6대 영양소를 알았습니까? 그냥 뭐, 배부르게, 예전에 개들도 그냥 무조건 밥 주고 아무거나 다 줬잖아요. 근데 요즘 뭐 강아지들한테 아주 뭐 양질의 사료를 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아무거나 그냥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이런 거를 저도 오늘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요게 이제 박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일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될 SR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 비타민을 아까 제가 식사 중에 이제 회장님이 2알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 중에 하나를 먹고 끝날 무렵에 하나 먹었는데 나 또 밥 먹다 졸려보기는 또 오늘이 처음이네. 아니 밥을 먹는데 자꾸 졸린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러지? 근데 내가 강의하러 오긴, 한 30분 전에 이걸 들고 오면서 내가 이제 문득 생각난 거야. 내가 아까 왜 밥 먹을 때, 근데 지금 막 아까 낮에부터 눈이 말똥말똥하고 너무 제가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게 SR 비타민 먹고 내가 호전 반응인가? 그냥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제, 이건 나 혼자만의 먹어본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드셔보시고 어떤 느낌을 얻으셔야 되겠죠.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고장나는, 몸이 안 좋아지는 이런 부위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업이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성시대. 전성시대가 뭐예요? 자, 아침에 손유영 대표도 2030년이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30조 원을 돌파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뭐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자, 전성시대라는 게 뭐예요? 자, 소비의 성향이 그렇게 커져서 실제 10년, 15년 전에 5천억 시장이 작년에 6조 원을 돌파했듯이 앞으로 7년, 8년 후면 이게 30조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커지니까
구매력이 늘어나겠죠. 저는 이런 걸 잘 알아요. 왜 잘하냐면, 제가 아웃도어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4,000평짜리 아웃도어, 단지를 제가 3개를 조성했거든요. 자, 왜, 이런 걸 잘하냐면, 제가 아웃도어의 사업에 손을 댔을 때는요, 사실 산에 갈 때 등산복을 입고 가는 사람이 100명당 두세 명도 안 됐어요. 100명당 두세 명이, 등산복. 그건 뭐, 사실은 밸런스도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잠바는 패딩인데, 바지는 청바지에, 양말은 등산 양말에, 신발은 운동화. 이게 밸런스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산, 신발하고 양말을 신었는데, 바지는 추리닝에, 위에도 추리닝. 이게, 여러분 20년 전에는 산에 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등산복을 입고 산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20년 전에 등산복 가게 하나, 브랜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노스페이스, 뭐 네파, K2, 블랙야크 이런 거 매장 하나 하는데요. 3, 4천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지금 얼마 드냐? 12억 들어요. 지금은 12억 들어요. 매장 하나 냈는데. 왜? 잘 되니까 본사의 요구사항이 그만큼 커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파나 막 이런 이런 가게들이 옛날엔 째맨했는데 지금도 째맨한 가게가 있어요. 투자할 줄 모르는 사람. 째맨한. 왜? 그때 허가 내준 거예요. 그게 그때. 지금은 120평 미만은 허가도 안 내주는데 한 2, 30평짜리 가게를 여러분 간혹 보게 될 거예요. 그 시절에 돈 조금 들어갈 때 허가를 내준 거야. 하지만 대다수가 그 아웃도어 산업이 커지면서 굉장한 어떤 수익과 모델의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들은 가게 가지고도 한 100억 번 사람 많아요. 가게 가지고. 왜냐면 그 가게가 막 이렇게 잘 돼가지고 티오가 나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어느 시에 하나 있는데 이제 구로 잘라. 장사가 잘 되니까. 구에 낼 때 우선권을 그 시에 먼저 한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 구에 막 4개, 5개. 그럼 여러분 15억짜리 매장을 한 5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응? 그러면 매장 가격만 뭐 70억 정도 되지만 그 사람이 그동안 벌어서 해놓은 돈 뭐 100억, 200억이 넘죠.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실제 소비 성향이 막 늘어나면서. 그럼 등산복은 언제 생겨났냐? 굉장히 오래됐죠. 프랜차이즈, 등산복은 체인점이에요. 체인점은 언제 생겨났냐? 그죠? 대한민국에 뭐 50년도 넘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꽃피는 봄은 언제 왔냐? 10년 전부터. 그러면 돈은 누가 벌었냐? 50년 전에 등산복 가게 한 사람? 아니면 50년 전에 프랜차이즈 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최근 10년 전, 15년 전에 그런 흐름을 이해한 사람, 시대를 좀 이해한 사람. 그런 사람이 버는 겁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앞으로 헬스케어 시장이 우리가 예상한,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이런 식으로 커진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 언제 들어왔습니까? 뭐 한 30년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꼭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그러면 돈은 언제 벌었습니까? 15년 전에 한 사람요. 20년 전에, 20년 후에는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야, 뭐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신 뭐 김혜정 사장님이 야 뭐 자산이 500억이라며 막 이런 말하고 이주혜 사장님이 야 뭐 600억짜리 이번에 빌딩 샀다며 막 이런 말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20년 후에 야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야 저분들이 23년도에 남들이 별로 인큐텐에 관심 없을 때 그런 일을 했잖아. 야 지금 대박 났잖아. 지나야 안다는 거야. 지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볼 줄 아는 현명한 눈을 가진 겁니다. 왜? 아니, 사업도 사업이지만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게 진짜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복권 왜 사요? 5천 원으로 당첨되면 19억이야. 5천 원으로 19억.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되니까 문제지. 복권을 사는데 당첨이 안 돼요. 5등도 안 돼요, 5등도.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800만 분의 1인데 800만 분의 1은 어느 정도냐? 맑은 날, 햇빛 진 날 걸어가다가 번개 맞아 죽을 확률과 같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해 멀쩡한데 번개 맞아 죽은 친구 있어요?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복권 당첨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희박한 거예요. 하지만 당첨이 됐다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응? 생산성이 굉장히. 자, 네트워크 마케팅 어때요? 생산성이 굉장히 높죠. 왜? 여러분이 이 사업 할 때 얼마 투자해요? 얼마 투자해? 사실은 이 사업은 투자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내가 비타민 필요해서 사 먹고, 우리 집에, 물이 오염됐으니까 필요한 걸 사는 거야. 예를 들자면, SK 매직에도 샤워기 나와요. 그걸 살 수 있어요. 다른 데도 나와. 인큐텐 거보다 훨씬 비싸지만, 나와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야. 필요해서 샀는데, 자, 내가 사는 이런 소비 문화를 자, 잘 이해해서 이것을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 내 어떤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원리가 있냐. 자, 살면서 여러분 삼성이 왜 한 달에 1조를 벌어요? 한국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13만 명이에요. 13만 명. 나를 위한 아바타,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13만 명이 아침에 출근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생산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삼성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갈 수 있는 거는 공부를 잘해서 직원으로 가는데 저는 공부 잘해도 대기업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커져 있는 기업에는 내가 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꼭 그걸 다녀봐야 하냐고, 다녀봐야. 어? 앞으로 커질 기업에 가서 일을 해야지 이미 커져 있는 회사에서는 내가 커져갈 기회가 별로 없다. 자, 앞으로 소비 시장이 증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확장시켜 나간다. 자,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도구라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어떤 정보를 나눠주려면 그 정보를 나눠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도구는 아메이도 있고, 그죠? 애터미도 있고, 인큐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좀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지금 유명한 거는, 자, 제품은 좀 더 잘 팔려요. 제품의 어떤 소비는 좀 더 빠릅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지금 유명한 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미 오래된 회사는 나가서, 예를 들자면 내가, 웨이 사업을 해요. 그럼 뭐 가가지고, 언니, 나 웨이 시작했어요. 그래? 야, 그럼 잘 됐다. 바로 그럴걸? 야, DC 드랍스하고 글리스터 치약증 가져와. 언니, 내가 그래도 회사라도 설명을 해. 야, 야, 야. 내가 12년 전부터 한 3년 먹었던 거야. 얘기 안 해도 알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좀 소비 성향을 빠르게 접촉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단점은 또 뭐냐? 사업자 한 명을 늘리려면 10년 걸린다. 언니 교육 좀 한번 받아봐요. 여기가 새로워졌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는데 15년 전에 내가 교육 1, 2년 받았잖아. 언니 그때하고 많이 달라요. 그죠? 그래, 그냥 네가 말하니까 한 번은 가볼게. 이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걸 사업에 어떤 매력을 느끼고 그래,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품 소개는 좀 그래서 한 달에 1, 200 버는 건 그게 빠를 수도 있어요. 1, 200 버는 건. 그럼 반대로 인큐텐처럼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회사야. 가가지고 언니 저 인큐텐 시작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또 뭐냐?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야 돼? 60년 전 팜젠 사이언스가 약을 만들었고 언니 이런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뭘 녹이고 이번에 SR만 막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품 이름이 뭐라고? 언니 아까 내가 SR 비타민이라 얘기했는데 그래? 그 뭐가 좋아? 먹어본 사람도 없고 주변에 체험하는 제품 하나 설명하는데 앞에 벌써 회사 소개 뭐 소개해가지고 한 20분 30분 까먹는 거야. 그래, 목이 터지라고 설명했는데, 그래, 그럼 비타민 하나 줘봐. 하나. 설명한 거 그거 하나. 어? 그러니까
초기에 내가 상대한테 제품을 소개하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사업을 소개해서 사업자가 되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보다 훨씬 빠르다.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사업성을 보는 건 뭐냐면 뭔가 신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비감. 근데 우리나라에서 막 20년 이상 영업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제가 특정 회사 거론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니 뭐 20년 이상 영업하는 회사 뭐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애터미, 유니시티, 시너지, 멜라루카, 메나테크, 유사나 막 이런 회사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영업을 한 회사이다 보니까 그죠? 흘려들었건 뒤로 들었건 앞으로 들었건 그런 사람이 한 7, 80% 돼. 그런 회사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했건 어쨌든 가서 얘기하려면 뭐 이게 신비감이 있어야 돼. 신비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신비롭게 쳐다봐. 역으로 반대로 내가 신기한 거야.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너 이거 이제 아니? 이렇게. 응? 언니는 7년 전에 이거 다 들었던 거야. 나만 모르는 거야. 나만. 나만 새로운 거야. 나는 처음이거든. 나만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업성이 확장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파트너 10년 만에 한 명 나오는데 할 만큼 끈기가 있냐? 그런 사람 있어요? 몇 명 안 될걸? 10년 동안 혼자 다니라면 지금 뭐 파트너 여러 명 1년 동안 해가지고 한 5명 데리고 다니는데도 나한테 가끔 물어봐요. 의장님, 저는 왜 남보다 느리죠? 아니 남보다 그렇죠. 여기 안에서 비교하면 남보다 느린 것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아까 호명한 회사에 가면 슈퍼 로켓 성장이야. 슈퍼 로켓 성장. 어? 완전 광속 미사일 성장이에요.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에 한 네다섯 명 늘릴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뭐 네다섯 명 늘리는데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3개월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이 시기에 제일 힘드냐? 양이 안 차니까. 내가 여러분 한 1년 잡아볼게요. 1년 동안 늘리는데 5명이면 2.5개월당 한 명 생기는 거예요. 2.5개월당. 어때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죠. 뭐 사람 근데 또 전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 20대보다는 40대, 50대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4, 50대가 여성분들이 이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 젊은 날에 애들한테 목숨 걸어. 애들을 다 키우고 애들이 내쫓을 때까지 집에 있다 나와. 왜 우리가 부모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애들은 태어나서 8살까지는 엄마가 집에 있기를 바래요. 어? 엄마 없으면 난리나. 자, 초등학교 가면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노는 시간은 엄마가 다 까먹어.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집에 있어야 돼. 우리 부모들은 다 그걸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애가 중학교에 입학하잖아요. 집에 왔는데 엄마가 있으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나 편하게 게임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감시하는 것 같거든. 근데 우리 엄마들이 좀 눈치는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집에 있으면 애가 가출을 합니다. 왜? 어? 아니, 내가 좀 편하게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집에 있으면 애가 나간다니까. 애가 PC방 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일리 왔는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차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교 입학시켜 놓고 나서 애가 이제 주로 유학 가잖아요. 뭐 다른 지역의 대학교를 다니고 하면 이제 그럼 그때 내가 일하러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사에서 20년, 30년 동안 내가 꿈을 못 이루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막 3개월, 6개월 만에 아니 우리가 3, 40년 동안 못 이룬 꿈을 어떻게 이걸로는
2달, 석 달 만에 아니면 3, 4개월, 5, 6개월 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이뤘다고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여러분이 꾸준히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이게 팀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가 더 어떤 목표에 대한 그리고 신념에 대해서 더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자꾸 오락가락해봐. 내가 100%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 밑에는 50% 있어요. 확신이.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한 확신을 보여주면 이 친구가 100이 되는 거야. 내가 뭐 예전부터 많이 한 말 중에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거는 밑에서 50 따라요. 50 진짜. 여러분 뭐 지각 안 하는데 파트너는 지각하잖아요. 50 따라요. 내가 분명히 강의 시작할 때보다 지금 2배가 더 늘어났어요. 강의 이후에 지각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분의 절반이 지각하는 거야. 나는 지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각이라는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진짜 반이잖아. 난 지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반이 지각을 해요. 근데 못하는 거 있잖아. 잘하는 건 50 달았는데 못하는 건 2배로 더 잘해요. 2배로. 그게 사람이에요.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상 잘하는 거, 못하는 거와 차이가 이렇다. 자, 근데 이렇게 5명을 늘리는데 예를 들자면 느려가지고 한 1년 걸렸다. 자, 그럼 1년 후에 이분들이 또 5분의 어떤 팀을 만들어 갔다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25배를 또 성장하는 겁니다. 25배.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있는 5명을 합치면 이제 30명의 사업자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이래서 또 25분이 또 1년 지났다고 또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25명의 사업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성에 대한 확장성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사실은 없어요, 없어. 응? 다 모두가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게 2개, 3개, 4개 확장한 사람 있어요? 응? 여러분 지인 중에? 많지 않잖아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지 않다. 거의 없을 정도다. 그만큼 확장력이 느린 거예요. 내 어떤 사업을 좀 키우고 싶어도 그렇게 확장력이 느립니다. 자,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인 중에 하고 있는 사업을 자식 1대, 2대, 3대 이렇게 물려줘 보는 분 많아요? 내가 물려주기 전에 내가 업종이 바뀌는 경우가 더 많죠. 내가 하던 일을 자식한테 물려주기 전에 자기가 업종을 바꿔. 왜? 자기 세대 안에서 그게 한 세대를 못 넘어가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지속도 참 쉽지 않아요. 확장도 어렵지만 지속도 어렵다. 그런 거에 비해서 여러분 인큐텐 사업은 굉장히 미래가 밝은 사업이죠. 왜? 아니 우리가 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구 개발하나요? 아니잖아요. 저희 회사에는 연구원들이 맨날 현미경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전쟁이다 그러면 무기를 끊임없이 기술 개발하는 거야. 응? 처음에는 창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활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엽총을 만들고 그 다음 자동 소총을 만들고 그 다음 탱크를 계속 개발이 되니까 계속 발전된 도구가 개발이 되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죠?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을 늘려나가는 거죠. 가족을 한 명 한 명 늘리는데 처음에 그 속도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렇게 확장을 배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면서 확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이 첫 번째는 이런 인프라 어떤 소비자와 사업가들이 끊임없이 증가되잖아요. 자, 증가되니까 매출이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 제품은 그냥 한 번 사면 영원히 구매가 끝인 제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이번에 우리 샤워 정수기도 나왔지만 샤워 정수기를 구매한 고객이 있으면
무조건 6개월마다 여러분을 찾아야 돼요. 왜? 필터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반복 구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출액이 끊임없이 한 번 시장을 형성해 놓으면 이제 지속적으로 되는 거야. 거기다 이번에 SR 비타민이 나왔어요. 새로운 제품이 하나 나오니까 어때요?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인프라 안에서 이 SR 비타민,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만큼 또 매출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성장과 발전이 쭉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오늘 한 시간으로 사실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이런 교육을 꾸준히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나한테는 지식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응? 아까 뭐 우리 조센 결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뭐 아시아 수익 1위, 뭐 세계 뭐 10위권대 수익을, 예, 맞아요. 그게 제 과거 이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처음부터 이 마케팅을 잘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말을 못해서 쑥맥이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 뭘 사야 되는데, 그 사야 된다는 돈을 달라 소리도 제가 진짜 너무 쑥스러워서 엄마한테 말을 못해요. 엄마 앞에 서 있는 거야, 서 있는 거. 엄마가 너 왜 그러니? 돈 필요해요. 그럼 끄떡 맞는 말을 할 때만. 뭐 필요한데? 그러면 공책인지 필통인지 수업료인지 얘기를 안 해. 엄마가 그러면, 뭐 노트 사려고? 뭐 그럼 사고 쳤냐?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 엄마가 사고 친 게 뭐 있겠어? 너 유리창 깼어? 그러면 끄덕끄덕 하면 처음부터 유리창이라고 얘기하지 막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진짜 쑥맥 소리를 엄청 들었어요. 남한테 그런 내 의사 표현하는 것도 사실 잘 하지 못했고 근데 어떻게 지금은 이 사업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잘 할 수 있냐. 계속 제가 지식을 쌓고 저는 목표가 변함이 없어요. 저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목표고 내가 그걸 향해서 가는데 내 필요한 지식을 넣는 거야. 응?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 그 지식만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만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지금 이 대화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뭐 꼭 저만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제 반만 해도 여러분들은 그죠? 월 3억을 벌 관상이에요. 내 반만 해도 월 3억. 1년이 아니라 월 3억. 정소영 사장님은 관상이 좋으니까 월 5억 벌 관상이야. 내 반만 해도 여러분이 내 반도 못 한다면 진짜 그 노력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 반의 반만 해도 1억 5천 벌 관상이야.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매달 1억 5천의 돈이 여러분의 수익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행복하시겠죠? 미래가 불안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어. 대대할 수 있다. 자식한테, 자, 물려줄 수 있다. 이거는 일석이조잖아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면서 내 가게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한 가게를 하기도 어려운 시대고 그 가게를 2개, 3개, 4개 확장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이 10배, 20배, 100배, 1000배 확장도 할 수 있고 그 확장한 이 사업을 여러분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상속도 가능하고 그걸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시대도 맞고, 그죠? 자, 회사 제품 보상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지불되고 안정성 있고 거기다 또 중요한 거 타이밍도 맞고 응? 타이밍은 인큐템만 한 것도 없죠. 응? 이제 인큐템은 100층 빌딩 올리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설계하고 기초공사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회사에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협업하고 노력해서 자 기초공사를 끝냈어. 콘크리트를 집어넣었어. 철근 넣고 지하 거푸집을 떼어냈어요. 이제 지하 거푸집을 이제 지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올려가면 그게 다 여러분 거예요. 자 지금 그런 타이밍이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인큐텐 같은 경우는 새로운 회사이지만 1년, 2년 동안 기초를 해서 이제 딱 정착을 시켰고 이제 앞으로 뭐만 하면 돼요? 전진만, 여러분이 전진만 함께, 여러분의 리더분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만 하면 이제 다 여러분의 시장이고 여러분의 마켓이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이었고요. 내일 저희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내일 오시면 하여튼 좋은 선물도 많이 있고 여러분이 좋은 강연도 듣게 되실 겁니다. 하여튼 내일 또 뵙고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